그 케이스는 수면제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수면 문제니까 당연히 그때는 오셔야 돼요. 기간과 상관없이. 5년을 못 견디고 병을 얻어 나간다는 말이죠. 교대근무병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수면 클리닉의 주은현입니다. 수면장애는 밤에 수면의 질의 문제로 인하여 낮 동안에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하여 일상생활, 직장생활 못하는 것을 수면장애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성불면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만성불면질환은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일어나서 못 자거나 혹은 이 증상이 몽땅 다 있는 그런 증상이 주 3회 3개월 이상 반복되면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음직한 우리 일생에서 그렇게 하는 질환인데요. 미국에서 통계긴 한데요. 매년 전 인구의 성인의 35에서 40%가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실제 의료원에 가거나 어떤 치료를 정식으로 받는 퍼센테이지는 2%가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수면 장애의 유병률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만성 불면 질환, 그건 보통 한 16%, 20%까지 얘기하고요. 교대근무병이라고요. 따로 이렇게 WHO 질병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현대 사회의 병인데, 왜냐하면 현대화된 사회일수록 교대근무자의 수가 필수 불가결하잖아요. 많거든요. 적으면 16%, 산업화될수록 35%까지 넘어가요.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피곤하고 못 자는 것뿐 아니라 그로 인해 신체적인 문제, 심신의 병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대근무병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암이라든가 대사성 질환,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병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요. 우선은 너무나 무기력증 같은 우울감도 심해져서 교대근무를 오래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몇 시에 잤을 때 가장 최적의 수면 시간을 이루고 다음날 상쾌할 것인가? 그게 다르겠죠. 나이트 근무, 데이 근무, 이브닝 근무. 그걸 저희가 수학적으로 풀어서 이번에 그 논문을 출간을 했고요. 이걸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알고리즘화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의 꿈은 이제 근무자한테 이런 시계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떤 근무 스케줄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당신이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취침 시간이 몇 시인지 알라밍 해주는 것. 그게 저희 앞으로 향후 목표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잠을 확 자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침에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체 리듬이 안 맞아서요. 길게는 못 자요. 그냥 밤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수면 욕구로 인해서 한 3시간 팍 잘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깨요. 그 다음에 낮에 활동을 하게 하고요. 출근하기 전에 2시간 정도 잠을 또 재웁니다. 그때는 생체 리듬적으로 졸린 시기거든요. 그때 재우게 하고 이렇게 잘라서 자게 하는 게 현재로서는 좀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그 정확한 시간을 사람 따라 알려주겠다 그 뜻이에요. 나이트 끝나고 나왔을 때 밝은 빛이 아침빛이 들어가면요. 들어가서 잠을 못 자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퇴근을 하고 가급적 운전하지 않고 대중교통 시간을 이용하고 들어가자마자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잠부터 자고 이런 개인 위생을 많이 가리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한테 주로 많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생체 리듬에 문제가 있는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은 멜라토닌 그리고 우선 마인드 세팅.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수면 위생이 있거든요. 그것만 하면 금방 싹 좋아져요. 굉장히 쉬운 케이스고요. 원래 예민한 사람, 원래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만성불면증 환자들인데 그런 케이스들은 약물을 쓰면 약물의 의존성이 또 되게 쉬워요. 그런 분들이. 불면증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라 그래서 정말 마인드 세팅과 잠에 의존하고 집착하고 하는 거 바꾸고 행동 교정하고 이런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년 이후 남성들한테 많은데 불면증의 원인이 수면호흡장애. 나는 코 안 골아. 난 숨 잘 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
수면 검사하면 다 수면호흡장애거든요. 그러면 양압기라고 하는 치료, 체중 감량, 술 끊기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하지보다 다리 불편해서 못 자는 것 같다는 히스토리가 들리면 거기에 대한 도파민이라든가 약물 치료하면 또 싹 좋아지고. 설문지를 보통 시행하는데 첫 번째가 수면 습관에 대해서 하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납니까? 반드시 주말과 주중을 나눠서 얘기해야 돼요. 2시간 이상 차이 나면 저희가 사회적 시차라고 하고요. 주중에는 12시에서 6시에 자고요. 주말에는 새벽 3시부터 10시까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자는 거죠. 이 차이가 3시간 넘어가잖아요. 길게 봤을 때 조기 사망률이라든가 심장혈관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의 리스크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히스토리 먼저 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런 웨어러블 액티그래피라고 하는 시계를 채워서 집에 보내요. 7일 이상 주말 껴서 실제 자고 깨는 거를 얻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나는 이 시간 자고 이 시간 깨요라고 하는데 실제 해보면 너무 다른 사람 많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피드백을 주면은 본인이 수면 문제 해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수면의 질을 자체를 평가해야 되겠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많다는 건 보통 만 45세 이상 남녀 그런 분들한테는 수면 다원 검사를 시행하여 얼마나 못 자는가, 왜 못 자는가 그걸 찾는 과정. 보통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잠을 좀 들게 하는데 좀 도움되는 약이 스틸록스 졸피뎀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면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급성일 때. 급성이라고 그러면 보통 3개월 이내거든요. 그때까지는 원인과 별로 상관없이 써볼 수 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이건 평가해야 돼요. 왜 이러시는지. 왜냐면 만성이기 때문에. 근데 초기에는 그 약을 쓸 수 있다. 근데 그거 외에 또 다르게 여러 가지 뭐 항우울제, 불안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수면제로 씁니다. 내가 꼭 우울해서 불안해서라기보다는 그 성분들이요. 사람을 좀 안정시키는, 감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무드가 좀 불안정해서 못 자는 분도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럴 땐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 멜라토닌이라는 것도 요즘 많이 먹는데 아무나 먹으면 안 되고 올빼미족의 극단적 형태들은 멜라토닌이 굉장히 잘 듣고요.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원인 따라서 약물은 굉장히 다르게 써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원인과 상관 덮어놓고 졸피뎀을 쓰는 좀 나쁜 문화가 좀 있어서 안타까워요. 약국에서 그냥 수면제 주세요 그럼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항히스타민제류가 많아요. 멜라토닌류하고 항히스타민제가 왜 감기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묻어나신 분들은 감기약 먹으면 졸려야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 먹고 잠을 자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환자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십니다. 자다가 숨 안 쉬기 때문에 몸에 산소가 떨어지고 심장이든 뇌든 몸의 중요 장기가 밤에 쉬지 못하는 병이거든요. 10년 이상 쌓이면 그게 모든 장기에 다 무리를 주는데 가장 크리티컬하게 주는 데가 혈관이거든요. 심장혈관, 뇌혈관, 같은 혈관. 그래서 거기에 질병, 심장마비, 협심증, 심부전증,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뇌졸중 이런 리스크가 3배, 5배 올라가고요. 또 그게 방치되거나 아니면 지속됐을 때 치매라든가 다른 더 나쁜 질환으로 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한 수면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요. 우리는 순리에 맞춰서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깨는 것을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요. 건강의 상당 부분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점심시간에라도 햇빛을 충분히 쬐서 그날 밤에 멜라토닌이라는 잠자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게 잘 나오도록 자극을 시키는 행동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먹지 않으면 정신이 들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취침 시간에 10시간 전에 끝. 12시간 가요, 카페인. 그리고 술은 백해무익. 어디에도 안 돼요. 4번째가 이제 운동에 대한 얘기예요. 최소한 내 걸음수가 하루에 7,000보가 되지 않아. 평균적으로. 주중에 라고 하면 깊이 반성을 하면서 7,000보를 무조건 채우는 게 중요하겠고요. 7,000보는 됐는데요. 조금 미진한 것 같고 잠을 좀 잘 못 자요. 그러면 그때부터 근력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 타기라든가 아니면 뜀뛰기 같이 심박동수가 올라가면서 땀이 약간 나는 정도. 거기까지 얹어지면요. 잠에 최적화입니다. 자기 전 핸드폰 끄기. 이 자세를 보세요. 이 자세. 다음날 아침에 온갖 잘 자는 느낌이 없어. 너무 피곤해. 이 자세를 반성해야 한다는 거고요. 네. 깊은 잠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근골격계의 피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몸이 너무 상쾌해.
몸이 쫙 이완됐다가 깬 느낌이야 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다면 핸드폰을 끄시면 그 효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미라클 모닝의 뜻이요. 나의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효율을 올리겠다 그런 거잖아요. 미라클 모닝을 하는 바람에 나의 총 수면 시간이 준다면 그건 하나마나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가 아침형 인간인가 저녁형 인간인가 내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냥 일상의 시간의 효율을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수면만큼 어릴 때의 습관이 나중에 중장년기의 질병이라든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이게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수면 교육 잘 시키면서 아주 건강한 삶으로 갈 수 있게 좀 가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